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당사자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없이 겉돌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한 행보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풀어내기 녹록지 않은 걸림돌 앞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초여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계절 잎이 푸른 들꽃 노루발을 아십니까? 대규모 노루발 군락지가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가 방송의 공영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구체적인 사회공헌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벌써 의무감이 느슨해진 걸까요?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뉴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금 책임 실천하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특히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피해를 노출되어 오면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여수 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사회 공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겨냥한 컨벤션 센터나 병원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여수 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추진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며 지난달 여수산단 5개 기업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 공론화 기구 안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공청회도 좀 해보고 또 앙케이트도 좀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뭘 원하는지. 그러나 기업들은 최근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민간단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민관 거버넌스 같은 공식 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창국 일원화가 어차피 거버넌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범시민 대책위는 공론화기구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2차 공문을 어제 기업들에 보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태가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를 포함한 각 단체 간의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과 함께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의혹들은 인정할 만하지만 예산 확보와 부처 설득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만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다각적 기능을 수행할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제시한 주철현 의원. 지역수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과 폐각처리법 개정 등을 위해 문체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신속한 이해관계 조정은 넘어야 할 걸림돌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된 김혜재 의원은 최근 전라선 KTX의 고속화를 첫 카드로 빼들었고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도 지켜봐야 하는 데다 오히려 인구와 관광객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주도하는 한편 정원박람회 재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공수처 가동 등 법조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역 관련 법안 제정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광역단체별 의대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소동용 의원. 지역구 최대 현안인 광양보건대 정상화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과 유치 지역 등을 두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현 상황은 돌파하기 쉽지 않은 난관입니다. 농어촌을 대표하는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에게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 의무를 제기한 데 이어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 실현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이른바 원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치 초년생들의 의정 활동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한항공의 여수 노선 철수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탑승률 저조와 적자를 이유로 대한항공이 노선 철수를 결정한 것은 최대 관광지가 되고 있는 여수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철저한 검토를 요청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은 농사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농업 경영체 냉동 보관 시설과 식품 가공 시설 등에도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던 농업용 시설의 전력요금이 50%가량 경감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보육, 의료 시스템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재정 지원, 조세 특례 강화, 지역 발전 정책과 제도 발굴 등 특별법안 반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 용역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과제로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병철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식사 자리를 만든 조충훈 전 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2일 순천시 장천동의 한 식당에서 30여 명에게 식사를 접대하며 소병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조충훈 전 순천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이 자리를 방문해 인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소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계절 잎이 푸르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야생화 노루발 군락지가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일반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소나무 숲 아래에서 서식하는 노루발은 군락지를 보기도 어려운 데다 땔감의 역사와도 관련성이 높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 낮은 언덕 숲에 작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곱게선 25cm 남짓한 줄기, 희고 노란 꽃들, 6월에서 7월까지 꽃을 피우고 사계절 잎이 푸른 들꽃 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이 뿌리를 내린 곳은 소나무 숲.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내보내는 데다 햇빛을 차단하고 떨어진 솔잎의 분해가 늦어 일반 식물의 서식이 어려운 소나무 숲에 맞게 적응한 들꽃입니다. 노루발은 땅속에 있는 곰팡이균과 공생하는 일종의 부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잘 자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노루발의 다른 식물과 경쟁을 회피하는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5에서 10cm인 키가 작은 매화 노루발과 함께 적은 개체들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축구장 한 개 크기 안에서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된 건 드문 경우입니다. 땔감 사용이 거의 사라지고 소나무 숲이 되살아나면서 노루발 군락지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미 고사한 줄기와 함께 새로 자란 노루발이 꽃을 피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 등 서식 환경이 매우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희 MBC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MBC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40년 된 낡은 방송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정당법에도 규정된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선거 토론회와 재난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MBC가 상당히 독립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튜브 등 해외 OTT 등장으로 각종 영상 콘텐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MBC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MBC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저는 재원의 일부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MBC는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분담하면서도 지원받는 항목은 없어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정주의적인 어떤 방송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구에 저희가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낡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